제13화 인연을 끊는다는 것. 제1장 세 자루의 검이 만나는 자리. 혈인맹 정문 앞에 섰을 때 경비들이 막지 않았다. 어제도 엊그제도 막았던 경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비켜섰다. 묵천이 아까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었다. 교주가 허락한 방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묵천이 이무백과 함께 걸어 들어갔다. 이무백이 마검을 허리에 찬 채였다. 뽑지 않았다. 그 기운이 흘러나왔다. 경비들이 그것을 느꼈다. 마검의 기운이 두려움을 일으켰다. 하지만 비켜선 채로 있었다. 교주의 명이었다. 정자 쪽으로 걸었다. 이무백의 걸음이 무거웠다. 마검의 기운과 계속 싸우면서 걷는 것이었다. 혈인맹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마검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었다. 혈천마의 기운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마검과 지검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괜찮습니까? 묵천이 낮게 물었다. 아직이요? 이무백이 짧게 대답했다. 그 아직이라는 말이 묵천에게는 충분했다. 아직이 남아있는 한 이무백이었다. 정자가 보였다. 혈천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 아까 묵천이 앉아 대화했던 그 자리에 차가 새로 올라와 있었다. 이번에는 셋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잔이 3개였다. 묵천이 그것을 보았다. 혈천마가 이무백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었다. 혈천마가 묵천을 보고 이무백을 보았다. 이무백의 눈 상태를 확인했다. 검붉은 실금이 눈의 상당 부분을 덮은 상태였다. 혈천마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다. 많이 잠식됐군. 알고 있소. 이무백이 말했다. 혈천마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말했다. 혈천마가 이무백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었다. 마검에 잠식되어가는 상태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 혈천마가 짧게 웃었다. 강한 자다. 당신 앞에서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소. 앉아라. 셋이 정자에 앉았다. 혈천마가 차를 따랐다. 묵천에게, 이무백에게, 자신에게.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강호 최강의 세력 수장이라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혈천마였다. 이무백이 차를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혈천마. 이무백이 말했다. 예. 묵천 도사에게 들었소. 혈운이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혈천마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그렇다. 내게도 이무경이라는 아우가 있었소. 20년 전에 죽었소. 혈천마가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 아우 때문에 마검을 자청했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소? 마검이 선택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런 자들이다. 원한이 있는 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 자. 마검은 그런 내면을 가진 강한 자를 원한다. 이무백이 마검을 바라보았다. 허리에 찬 채로. 당신은 지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소? 지검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 혈천마가 잠시 침묵했다. 지검은 강함을 원한다. 강함을 향한 집착이 있는 자를. 그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강함을 향해 달려왔다. 집착이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지검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지검이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강함만이 남도록. 이무백이 혈천마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둘은 같은 처지로군. 혈천마가 이무백을 보았다. 마검에 먹혀가는 자와 지검에 먹혀가는 자. 그렇소. 이무백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이오. 당신이 지검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마검의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소. 두 검이 초기화되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것이오. 혈천마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생각했다. 마검도 초기화되는 것인가? 묵천이 말했다. 인검과 마검의 기운이 동시에 지검에 닿으면 지검의 흡수 과정이 초기화됩니다. 그 충격이 마검과 파천검에도 전달됩니다. 세 검이 동시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검도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오? 이무백이 물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마검과 이무백 선배의 인연도 초기화됩니다. 이무백이 그 말을 들으며 마검을 바라보았다. 초기화되면 마검의 기운이 빠지오? 예.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깊이 스며든 기운이 뽑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릅니다. 기록에 실제로 시도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무백이 잠시 침묵했다. 해보겠소? 혈천마가 지검을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검집에서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기운이 공간을 채웠다. 묵천의 파천검이 반응했다. 이무백의 마검이 반응했다. 새 검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혈천마가 묵천에게 물었다. 지검의 검날을 꺼내야 합니다. 파천검과 마검의 검날이 동시에 지검에 닿아야 합니다. 검집을 통해서는 기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혈천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검을 꺼냈다. 검날이 드러났다. 짙은 빛의 검날이었다. 마검의 검은 빛과 달리 지검은 어둡되 무거운 빛이었다. 땅의 빛이었다. 육중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검날에서 뿜어져 나왔다. 묵천이 파천검을 뽑았다. 은빛 검날. 이내 기운이 폭발하듯 흘렀다. 지검의 기운과 충돌하며 정자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이무백이 마검을 뽑았다. 마검의 짙고 어두운 기운이 터져 나왔다. 새 검의 기운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정자의 나무 기둥이 삐걱거렸다. 바닥이 진동했다. 멀리서 경비들이 그 기운을 느꼈다. 이무백의 눈이 달라졌다. 마검을 뽑는 순간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무백 안에 잠식된 마검의 기운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검붉은 실금이 두 눈을 모두 덮을 것 같았다. 이무백. 묵천이 불렀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싸움이 보였다. 극한의 싸움이었다. 마검이 이 순간을 이용하려 했다. 혈천마가 앞에 있었다. 지검이 있었다. 마검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강하게 쓰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무경을 기억합니까? 이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기억하오. 지금 그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무백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에서 마검의 기운이 잠깐 줄어들었다. 혈천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작하라. 혈천마가 말했다. 지검을 탁자 위에 수평으로 놓았다. 검날이 위를 향했다. 지검의 기운이 천장을 향해 솟구쳤다. 정자 위에 구름이 모이는 것 같았다. 기운이 만든 현상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두 손으로 잡았다. 이무백이 마검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지검을 향해 검을 내렸다. 파천검과 마검이 동시에 지검의 검날에 닿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새 검이 연결되었다. 인의 기운과 마의 기운과 지의 기운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났다. 서로 다른 세 방향의 기운이 충돌하며 폭발했다. 폭발은 소리가 없었다. 대신 기운이 파도처럼 사방으로 퍼졌다. 정자의 기둥이 흔들렸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경비들이 멀리서 비틀거렸다. 묵천의 손에서 파천검이 진동했다. 내상이 있는 몸으로 이 기운을 받아내는 것이 한계에 가까웠다. 갈비뼈가 타는 것 같았다. 도끼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이무백이 마검을 지검에 댄 순간 마검의 기운이 역류했다. 이무백의 몸 안으로 역류했다. 그것이 고통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공과 마검의 기운이 동시에 충돌하며 역류하는 것이었다. 이무백이 피를 삼켰다. 입안에 피맛이 났다. 하지만 마검을 놓지 않았다. 혈천마가 지검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지검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을 느끼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었다. 놓아주는 것이었다. 그 동작이 느렸다. 수십 년 동안 쥐어온 것을 놓아주는 것이었다. 혈천마의 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눈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물과 비슷한 것이었다. 지검의 기운이 혈천마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지검이 지워온 것들이 되돌아왔다. 혈운의 얼굴이었다. 웃는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것이 혈천마의 눈에서 흘렀다. 지검이 진동했다. 진동이 커졌다. 탁자가 흔들렸다. 새 검이 연결된 접점에서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묵천이 더 힘을 주었다. 파천검이 빛났다. 인의 기운이 최대로 활성화되었다. 이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마검의 역류를 버티며 마검이 이무백을 집어삼키려 했다. 이 순간이었다. 모든 기운이 활성화된 이 순간에 마검이 이무백을 완전히 잠식하려 했다. 이무백이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이무경의 얼굴이 보였다. 20년 전의 아우였다. 어린 얼굴이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농사를 짓던 손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이무백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검이 그 얼굴을 없애려 했다.
원한만 남기려 했다. 이무경이 사라진 날의 기억, 타버린 집, 늦게 달려간 자신, 그것만 남기려 했다. 이무백이 두 눈을 힘껏 감았다. 그리고 이무경의 웃는 얼굴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이무백이었다. 원한이 아니었다. 이무경의 웃는 얼굴이 이무백을 수십 년 동안 움직인 것이었다. 그 아이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는 강호를 위해 그것이 진짜였다. 마검의 기운이 흔들렸다. 이무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한을 먹으려 했지만 이무백이 원한을 내주지 않았다. 원한 아래에 있는 것, 이무경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이무백이 붙잡고 있었다. 마검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지검이 크게 진동하며 기운을 폭발시켰다.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밀어내는 기운이었다. 충격이 묵천과 이무백의 손을 타고 몸으로 전달되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렸다. 하지만 지검이 달라졌다. 탁자 위에 놓인 지검의 기운이 변했다. 아까까지 혈천마의 기운이 흐르던 검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검이 중립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흡수 과정이 초기화되는 것이었다. 혈천마가 그것을 느꼈다. 지검과 자신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연결이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혈천마의 몸에서 지검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혈천마가 앞으로 쏠렸다. 탁자를 짚었다. 몸 안에서 지검의 기운이 나가면서 내공의 공백이 생겼다. 엄청난 힘이 있던 자리가 비었다. 그 공백이 어지러움을 만들었다. 묵천이 달려갔다. 혈천마. 혈천마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달랐다. 지검의 기운이 빠진 눈이었다. 검붉은 빛이 없었다. 맑았다. 아니, 맑다기보다는 비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지검의 기운으로 채워진 자리가 비어서 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눈이었다. 됐는가? 혈천마가 물었다. 예. 묵천이 말했다. 초기화됐습니다. 혈천마가 탁자 위에 지검을 바라보았다. 지검이 놓여 있었다. 아무 기운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냥 검이었다. 오래된 검, 무거운 검. 하지만 사신기에 힘이 없는 그냥 검이었다. 오래 가지고 있었군. 혈천마가 말했다. 수십 년을 이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후회됩니까? 혈천마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그가 탁자에서 손을 떼고 몸을 일으켰다. 흔들렸다. 하지만 섰다. 혈운. 혈천마가 낮게 말했다. 기억납니다.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혈운의 이름이 기억난다는 것이었다. 지검이 지워가던 것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묵천이 그것을 들으며 파천검을 손 안에 쥐었다. 이무백이 쓰러졌다. 파천검과 마검이 지검을 초기화하는 그 충격이 가장 크게 돌아온 것은 이무백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몸 안에서 역류하고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폭발적이었다. 내공이 흔들렸다. 거기에 왼팔의 상처와 하룻밤의 소모가 겹쳤다. 이무백이 정자 바닥에 한 무릎을 꿇었다. 마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마검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기운이 크게 흔들렸다. 사용자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마검이 바닥에서 진동하며 기운을 뿜었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다. 기운이 약해졌다. 초기화의 충격을 받은 마검이었다. 묵천이 이무백에게 달려갔다. 이무백. 이무백이 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고개를 들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달라졌다. 검붉은 실금이 흐릿해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한쪽 눈을 덮었던 실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마검의 기운이 이무백에게서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이었다. 초기화의 충격이 마검과 이무백의 인연에도 영향을 준 것이었다. 이무백 선배, 살아있어? 이무백이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무백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섞인 낮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무백 자신의 목소리였다. 묵천이 이무백의 어깨를 잡았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을 이무백에게 흘렸다. 안정시키는 기운이었다. 이무백이 그 기운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마검이. 이무백이 바닥에 떨어진 마검을 바라보았다. 기운이 약해졌소. 초기화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마검과 선배의 인연이 처음 상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처음 상태. 운몽택에서 뽑기 전으로. 그 이전으로. 이무백이 마검을 바라보았다. 떨어진 마검이 진동하고 있었다.
기운이 아직 있었다. 완전히 초기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달랐다. 아까까지 느끼던 압도적인 기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무백이 손을 뻗어 마검을 집었다. 묵천이 그것을 보았다. 이무백이 마검을 집는 순간 기운이 다시 전달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무백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검을 집었다. 기운이 전달되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다. 압도하는 기운이 아니었다. 검의 기운이었다. 강한 검의 기운이었다. 마검의 어두움은 있었다. 하지만 이무백을 집어삼키려는 기운이 아니었다. 그냥 강한 검이었다. 이무백이 검을 검집에 넣었다. 달라졌소? 이무백이 말했다. 예. 완전히 초기화된 것은 아니오. 기운이 아직 있소. 하지만 전보다 훨씬 약해졌소. 마검의 잠식도 줄었습니까? 이무백이 자신의 눈을 손으로 만졌다. 흰자의 감각이었다. 많이 줄었소. 눈이 다르게 보이오. 어떻게요? 아까까지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였소. 그 어둠을 뚫고 보는 것이었소. 지금은 그냥 보이오. 묵천이 파천검을 검집에 넣었다. 혈천마가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이 여전히 공백이었다. 지검의 기운이 빠진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안에 혈천마가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지검 없이 서 있는 혈천마가 있었다. 됐는가? 혈천마가 다시 물었다. 예. 지검은? 탁자 위의 지검은 그냥 검이었다. 사신기에 힘이 빠진 검이었다. 지검의 기운이 초기화됐습니다. 다시 인연을 맺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다. 혈천마가 탁자 위의 지검을 바라보았다. 가져가라. 묵천이 굳었다. 지검을요? 파천검을 뽑은 자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신기는 의로운 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는가? 제가 지검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그것은 지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묵천이 탁자 위의 지검을 바라보았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진동했다. 묵천이 그 진동을 느꼈다. 파천검이 무언가를 전달했다. 말이 아니었다. 감각이었다. 괜찮다는 감각이었다. 묵천이 지검을 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지검의 기운이 전달되었다. 무겁고 육중한 기운이었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과 달랐다. 땅의 기운이었다. 내려누르는 기운이었다. 하지만 파천검이 그 기운과 충돌하지 않았다. 두 기운이 묵천 안에서 공존했다. 지검이 진동했다. 사용자를 인식하는 진동이었다. 묵천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혈천마가 그것을 보았다. 지검이 받아들이는군. 예. 파천검과 지검을 동시에. 혈천마가 말했다. 그 안에 복잡한 것이 있었다. 아쉬움인지 안도인지 묵천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강호를 바꾸고 싶었다. 혈천마가 말했다. 그것이 틀린 것이었는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은 모릅니다. 묵천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함 하나로 강호를 바꾸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일입니다. 혈천마가 묵천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가 강호를 바꿀 수 있겠는가?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파천검을 뽑은 자의 일입니다. 혈천마가 짧게 웃었다. 오늘 두 번째였다. 처음과 달리 이번 웃음은 힘이 없었다. 비어있는 웃음이었다. 지검이 빠진 자리에 공백이 그 웃음에도 있었다. 혈인맹은, 혈천마가 말했다. 당분간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수련을 멈추면 혈인맹은 방향을 잃는다. 그 틈을 이용하는 세력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내가 처리할 문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대신 혈천마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강호를 바꾸는 방법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라.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혈운이라는 이름도 기억합니다. 혈천마가 일어섰다. 돌아가라. 두 사람이 정자를 나섰다.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들고 이무백이 마검을 허리에 찬 채로 정자를 나오며 이무백이 말했다. 도사님. 예. 지검까지. 지검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무백이 묵천의 손에 들린 두 검을 바라보았다. 파천검과 지검.
두 자루를. 무겁습니다. 묵천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무백이 피식 웃었다. 이무백의 웃음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섞이지 않은. 오늘 하루 마검을 뽑지 않겠다고 했소. 예. 지켰소.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혈인맹 본진을 나왔다. 경비들이 막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며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손 안에서 느꼈다. 두 검의 기운이 달랐다. 인의 기운과 지의 기운. 차갑고 냉엄하되 깊은 온기가 있는 것과 무겁고 육중하되 땅처럼 안정적인 것. 두 기운이 묵천 안에서 공명했다. 공명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어젯밤 파천검과 마검을 동시에 들었을 때와 달랐다. 그것은 반대 성질의 기운이 충돌하는 공명이었다. 이번은 달랐다. 파천검과 지검은 충돌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향의 기운이지만 같은 쪽을 향하는 기운이었다. 묵천이 그것을 느끼며 걸었다. 산 아래로 주막이 보였다. 가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멀리서도 보였다. 두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가영이 달려 나왔다. 살아서 돌아오셨네요. 가영이 말했다. 숨을 헐떡이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가영이 이무백을 보았다. 이무백의 눈이 달라진 것을 보았다. 검붉은 실금이 흐릿해진 것을 보았다. 선배님 눈이 많이 줄었소. 이무백이 말했다.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소. 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소. 가영이 이무백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그 말이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긴 것이 있었다. 안도와 기쁨과 오늘 하루 기다리는 동안의 걱정이. 묵천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해명이 명화와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치검을. 해명이 묵천의 손에 들린 검을 보았다. 초기화됐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혈천마가 내준 것입니까? 예. 해명이 한동안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명화가 왼손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수고했소.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명화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두 검이 나란히 놓였다. 파천검의 은빛과 지검의 어두운 빛이 나란히 있었다. 마검은 이무백의 허리에 있었다. 전과 달랐다. 기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이무백과 함께 있었다. 세 검이 각자의 자리에 있었다. 오늘 하루의 것이 그것이었다. 완전한 끝이 아니었다. 마검은 아직 이무백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혈천마는 강호 어딘가에 있었다. 혈인맹이 방향을 잃는 혼란 속에서 다른 세력들이 움직일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지검이 초기화됐다. 오늘 혈천마가 혈운의 이름을 기억했다. 오늘 이무백이 마검을 뽑지 않고 하루를 버텼다. 묵천이 탁자에 앉으며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파천검이 조용히 진동했다. 내일이 있었다. 제2장 빈손, 그리고 흔들리는 것들. 주막 마루에서 셋이 술을 마셨다. 묵천은 마시지 않았다. 내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무백과 명화가 마셨다. 명화는 왼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부러진 오른팔은 부목에 묶여 있었다. 이무백은 오른손으로 들었다. 마검은 허리에 있었다. 뽑지 않은 채로 가영이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안주를 가져왔다. 볶은 콩과 절인 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명화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천장을 보았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 어떤 날이요? 가영이 물었다. 혈천마가 스스로 물러난 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말로 이긴 것이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이요. 명화가 잔을 내려놓았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강하면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옳아야 합니다. 강한 자는 많지만 옳은 자는 드물어요. 이무백이 잔을 들었다. 도사님이 옳았던 것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묵천이 옆에서 말했다. 혈천마가 무엇을 잃어가는지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라고 하시는데. 명화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지검을 초기화하는 것도, 혈천마를 설득하는 것도, 이무백 선배 옆에서 마검을 안정시키는 것도 전부 도사님이 했소? 그것뿐이라 할 수 없소. 묵천이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무백이 술잔을 묵천 앞에 밀었다. 한잔 하시오. 내상이. 오늘 하루쯤은. 묵천이 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었다. 강한 술이었다. 묵천이 잠깐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돌아왔다. 이무백이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도사님이 술을 못하시는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강한 거요? 약한 거요? 가영이 물었다.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묵천이 잔을 내려놓았다. 가영이 웃었다. 명아도 웃었다. 이무백도 웃었다. 해명도 소리 없이 웃었다. 오래간만의 웃음이었다. 혈인맹 본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마검이 이무백의 허리에 있고 지검이 묵천의 손에 있어도 다섯이 마루에 앉아 웃었다. 주막 주인이 먼 곳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이 됐다. 해명이 방으로 들어가며 묵천을 불렀다. 방 안에 둘이 앉았다. 해명이 양낭을 열었다. 묵천의 내상을 살폈다. 도끼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초기화 과정에서 파천검의 기운을 최대로 끌어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도끼를 억누르던 기운이 약해졌습니다. 독이 다시 퍼지고 있어요. 해명이 양낭에서 작은 환약을 꺼냈다. 박씨 부인이 준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쓰라고 했지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묵천이 환약을 받았다. 삼켰다. 쓴맛이 오래 남았다. 술보다 쓴맛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도끼의 열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환약의 효과였다. 하나뿐입니까? 하나입니다. 이제 없어요.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도사님. 예. 지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파천검을 뽑을 때도 준비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검도 마찬가지로. 묵천이 탁자 위에 놓인 지검을 바라보았다. 기운이 없는 검이었다. 사신기에 힘이 빠진 상태였다. 하지만 검 자체는 있었다. 무겁고 육중한 검이었다. 손잡이가 굵었다. 검날이 넓었다. 혈천마가 좋습니다.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모릅니다. 솔직하시네요.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파천검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검까지. 하지만 혈천마가 주었습니다. 지검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사실입니다.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지검의 기운이 초기화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검입니다. 하지만 도사님이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 지검의 기운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파천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두 검의 기운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잠깐 느꼈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파천검과 지검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마검과 파천검이 충돌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인의 기운과 지의 기운은 방향이 다르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해명이 양낭을 닫았다. 도사님. 예.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묵천이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고향은? 마을이 불탔습니다. 해명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해명이 말했다. 혈인맹을 낳은 후로 정해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릅니다. 설현하라는 이름이 드러났으니 혈인맹이 쫓아올 것이고 그렇다고 혈천마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니 혈인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고 혈천마가 혈인맹을 당분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주가 수련을 멈추면 혈인맹 내부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묵천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해명도 앞으로의 길이 불안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해명이 담담하게 말했다. 혈인맹을 낳은 이후로 늘 그랬습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겠습니까? 묵천이 물었다. 해명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어디로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박씨 부인에게 돌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었다. 가영이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별이 보였다. 관도를 따라 바람이 지나갔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향하는 바람이었다.
가영이 그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이무백이 방에서 나왔다. 자지 않소? 이런 날은 잠이 안 와요. 이무백이 가영의 옆에 앉았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둘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검집에 든 채로. 그 기운이 예전보다 훨씬 약했다. 이무백이 그것을 느끼며 검집을 손으로 감쌌다. 오늘 마검이 달라졌소? 이무백이 말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마검이 말했소. 끊임없이. 원한을 부추기고 이름을 부르고 뽑으라고 했소. 지금은 그것이 없소. 잠잠해졌어요? 그렇소. 기운이 줄었으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말이 멈췄소. 가영이 이무백의 옆에서 마검을 바라보았다. 선배님은 마검이 싫습니까?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싫다고 할 수 없소. 왜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용했소. 원한, 죄책감, 이무경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 감정들이 나쁜 것이 아니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싸웠소. 마검이 이용하려 했지만 반대로 내가 마검을 이용해서 싸울 수 있었소. 이긴 건 선배님이군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어줬소. 가영이 굳었다. 저요?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마검이 조금씩 잠잠해졌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마검은 감정이 격해질 때 활성화되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다른 방향이요? 두려움이 줄었소. 마검이 두려움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옆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줄었소. 가영이 말이 없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소. 그냥 그랬소. 이무백이 다시 별을 바라보았다. 가영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였소. 그것으로 충분했소. 가영이 별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달랐다. 처음 이 싸움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다. 처음에는 가영이 묵천을 따라다니는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무게가 있었다. 도경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 석실에서 통풍구를 혼자 기어간 것. 이무백 곁에서 말없이 있어준 것. 그것들이 가영 안에 쌓여 있었다. 선배님. 가영이 말했다. 이무경 아저씨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이무백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워하오. 이제 기억이 잘 나요? 잘 나오. 마검이 기억을 이용하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렸소.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은 마검이 잠잠해졌으니 편하게 기억할 수 있소. 어떤 분이었어요? 이무백이 오래 생각했다. 작은 사람이었소. 나보다 머리 하나 작았소. 밥을 잘 먹었소. 먹는 것을 좋아했소. 농사를 지으면서 뭘 심었는지를 저녁마다 말해줬소. 오늘은 고구마 심었다. 오늘은 배추 심었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았소. 가영이 조용히 들었다. 이무경이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소? 못 만들었소. 짰소. 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말했소. 그 얼굴이 좋아서. 이무백이 말하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소. 저도 몰라요. 가영이 말했다. 하지만 듣고 싶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마검의 흔적이 흐릿했다. 이무백 자신의 눈이었다. 이무경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요? 이무백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보다 10살 아래였으니 45쯤 됐겠군.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못 만든 음식 먹이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겠군. 그 삶이 이어졌다면 좋았겠네요. 그렇소. 이무백이 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싸웠소. 이무경 같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호에서 힘없는 자가 이유 없이 죽지 않도록.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혈천마가 하려던 것과 같은 것이네요. 이무백이 가영을 보았다. 방법이 달랐소. 방법만 달랐던 거잖아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그렇소. 그래서 오늘 혈천마를 죽이지 않은 것이오. 죽여야 할 자가 아니었소. 방향을 잃은 자였소.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혈천마가 석실에서 처음 말을 걸었을 때요. 그 눈빛이 나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쳐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날카롭소.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 눈빛을 보게 돼요. 여행을? 네. 어릴 때부터요. 여기저기 다녔어요. 혼자서.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가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가족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무백이 더 묻지 않았다. 가영이 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무경 아저씨 이야기가 좋았어요. 저한테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밥 짜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오늘 뭘 심었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무백이 말이 없었다. 부러워요. 가영이 말했다. 일어서 슬프고 부러운 게 같이 있는 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소? 이무백이 말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슬픔이요.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이무백이었다. 마검도 강호도 수십 년의 원한도 아닌 그냥 이무백이었다. 둘이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주막을 나서면서 묵천이 주인에게 돈을 냈다. 주인이 받으면서 다섯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시오? 동쪽으로 갑니다. 산을 넘는 것이오? 예.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산길이 이틀 걸리오. 중간에 쉴 곳이 없소. 대비하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일행이 주막을 나섰다. 관도를 따라 동쪽으로 걸었다. 동쪽에 다음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혈인맹 본진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동쪽이었다. 그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었다. 명하가 느리게 걸었다. 오른팔을 고정한 채 걸으니 균형이 어색했다. 해명이 그 옆에 걸었다. 얼마나 더 걸리겠소? 명하가 팔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완전히 붙으려면 한 달입니다. 한 달? 하지만 두 주면 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왼손은 계속 쓸 수 있고요. 왼손 건법을 연습해야겠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알고 있소. 한 주 후에 해명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부러진 팔로도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명하 선배님. 예. 이번 싸움에서 가장 힘드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하가 잠시 생각했다. 팔이 부러진 것이요. 해명이 웃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웃음이 드러났다.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없소. 팔이 부러진 것이 제일 힘들었소. 검을 쓸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소. 40년을 검 들고 살았으니. 다른 것은요? 두려웠던 것은? 명하가 해명을 바라보았다. 혈천마가 두려웠소. 처음 석실에서 마주했을 때 그 기운이 압도적이었소.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소. 그것이 두려웠소. 하지만 싸우셨잖아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오. 그것이 강호에서 살아온 방식이요.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은? 명하가 물었다. 무엇이 두려웠소?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암화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설현화라고. 예.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온 것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해명이 말했다. 설현화라는 이름이 저를 붙잡는다고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명하가 해명을 바라보았다. 강해졌소? 아직 멀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을 모르오. 그래서 계속 강해지오. 해명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좋네요. 강호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말이 생기오. 두 사람이 걸으며 웃었다. 점심 무렵에 작은 개울을 만났다. 일행이 개울 옆에 앉아 쉬었다. 물을 마셨다. 가영이 주막에서 싸온 음식을 꺼냈다. 만두였다. 차가워져 있었지만 먹을 수 있었다. 묵천이 개울가에서 파천검과 치검을 꺼내 나란히 앞에 놓았다. 두 검이 나란했다. 파천검의 은빛과 치검의 어두운 빛. 둘이 나란히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묵천이 그것을 느끼며 두 검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만두를 먹다가 말했다. 두 검이 잘 어울리오. 그렇습니까? 색이 반대인데 함께 있으면 완성된 것 같소. 마검과 파천검이 나란히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소. 마검은 혼자 있어야 하는 검이오. 묵천이 마검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의 허리에 있는 마검이었다. 마검은 이무백 선배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내가 마검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오? 마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거나 강에 버리거나. 그러면 마검이 다른 사용자를 찾을 것입니다. 원한이 있는 강한 자를.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그렇군. 이무백 선배가 마검을 들고 있는 한 마검이 다른 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무백 선배는 마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무경의 이름이요. 그것이 마검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마검이 원한을 이용하려 할 때 원한 아래에 있는 사랑을 붙잡는 것. 이무백이 마검을 손으로 감쌌다. 당신이 그것을 가르쳐줬소. 이무백 선배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검이 압도했을 때도 이무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마검을 들고 가는 것이오? 그것도 이무백 선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당분간은 들고 가겠소. 마검이 다른 자에게 가는 것이 싫소. 그 마음이 이무경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이 만두를 하나 이무백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됐소. 다 식기 전에 드세요. 이무백이 만두를 받아 먹었다. 가영이 피식 웃었다. 오후에 산길로 접어들었다. 주막 주인의 말대로 이틀거리였다. 오늘 하루를 걷고 중간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지붕이 없는 곳에서. 그것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다섯이 말없이 걸었다. 산길의 경사가 시작되었다. 명하가 오른팔을 부여잡으며 올랐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이무백이 손을 내밀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잡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이 말했다. 해명이 앞에서 길을 잡았다. 산길을 아는 것처럼 걸었다. 혈인맹 시절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었다. 어떤 길이 험하고 어떤 길이 빠른지 알았다. 가영이 묵천의 옆에서 걸었다. 도사님.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묵천이 생각했다. 일단 걷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더 걷겠습니다. 가영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게 다요?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혈천마가 혈인맹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당장의 위협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혈인맹 내부에서 세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호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생기겠지요. 해야 할 일이 생길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요?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도요? 예. 가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영이 생각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묻는 질문이었다. 지금까지는 묵천을 따라갔다. 묵천이 가는 곳에 갔다. 묵천이 싸우면 옆에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걸어도 됩니까? 가영이 말했다.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른데.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함께 걸면 좋겠습니다. 가영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좋아요. 그 말이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긴 것이 있었다. 산길을 다섯이 걸었다. 파천검이 묵천의 허리에, 지검이 등에, 마검이 이무백의 허리에. 새 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걷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산 능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다. 저녁이었다. 이무백이 걸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는 것이오? 해명이 앞에서 대답했다. 조금 더 가면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비바람은 막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은? 가영이 양낭을 흔들었다. 주막에서 더 싸왔어요. 무엇이요? 만두요? 또 만두요? 만두가 싫어요? 싫지 않소. 다만. 이무백이 잠깐 멈추었다. 이무경이 만두를 좋아했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걸으며 말했다. 짜게 만들었지만 만두만큼은 잘 만들었소. 김이 나는 만두를 큰 쟁반에 올려놓고는 다 드시오 형님 하고 들고 왔소. 그럼 만두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네요. 그렇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그 목소리가 슬프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는 목소리였다. 이무경을 기억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그냥 기억인 목소리였다. 가영이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양낭을 흔들며 앞으로 걸었다. 그러면 오늘 밤 이무경 아저씨 생각하면서 만두 먹어요.
이무백이 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걸었다. 산길이 이어졌다. 해가 더 기울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다. 하지만 다섯이 걸었다. 새 거미 같은 방향으로. 이무경과 혈운의 이름이 그 발걸음 안에 있었다. 바위 아래에 자리를 잡은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다. 해명이 말한 대로 움푹 파인 바위 아래였다. 사람 다섯이 들어가면 딱 맞는 공간이었다. 비바람을 막기에 충분했다. 나무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가영이 만두를 꺼냈다. 주막에서 싸온 만두였다. 차가웠다. 하지만 불 옆에 두면 조금 따뜻해졌다. 이무백이 만두를 하나 들었다. 한 입 베어 먹었다. 짜지 않소? 이무백이 말했다. 잘 만든 거잖아요. 가영이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이무경 것이 더 맛있었소. 짠 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이무백이 생각했다. 형님 하고 들고 오는 아이가 있는 것이 더 맛있었던 것 같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이무백이 만두를 마저 먹었다. 불빛이 다섯의 얼굴을 비추었다. 명하가 팔을 고정한 채 앉아서 만두를 먹었다. 해명이 양낭을 정리하면서 먹었다. 가영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먹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옆에 세워두고 먹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무릎에 올려놓고 먹었다. 바람이 불었다. 불꽃이 흔들렸다. 명하가 말했다. 강호에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오? 어떻게요? 가영이 물었다. 바위 아래에서 차가운 만두를 먹으면서 옆에 부러진 팔로 앉아있는 건 말이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소? 오히려 오래 기억날 것 같소? 명하가 불꽃을 바라보았다. 강호의 싸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오. 이런 것들이요. 어딘가 바닥에 앉아서 차가운 것을 먹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묵천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오래 사셨으니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다. 많소. 대부분 잊어버렸소. 하지만 오늘 밤 이것은 잊지 않을 것 같소. 해명이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무백이 두 번째 만두를 집었다. 천천히 먹었다. 불꽃이 흔들렸다. 바람이 지나갔다. 다섯이 바위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침묵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진동이 왔다. 조용하고 느린 진동이었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진동이 아니었다. 그냥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묵천에게 닿았다. 살아있다. 아직?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다. 제3장 산길에서 생긴 일. 새벽에 가영이 먼저 일어났다. 불이 꺼져 있었다. 연기만 조금 남아 있었다. 다른 넷이 자고 있었다. 이무백은 등을 바위에 기대고 앉은 채로 잠들었다. 마검을 무릎에 올려놓은 그대로였다. 명하는 오른팔을 가슴에 모은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해명은 단정하게 누워 자고 있었다. 묵천은 파천검을 손에 쥔 채로 잠들었다. 가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섯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묵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무백이 합류했을 때, 명하가 왔을 때, 해명이 왔을 때,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가영은 어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가영이 산길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가득 채웠다.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흘렀다.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 물소리, 그리고 사람 소리. 가영이 귀를 세웠다. 산 아래쪽에서였다. 아직 멀었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발소리와 쇠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다. 가영이 이무백을 흔들었다. 선배님. 이무백이 눈을 떴다. 바로 깨어났다. 강호에서 오래 산 사람의 각성 속도였다. 무슨 일이요?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이무백이 눈을 감고 들었다. 잠시 후 눈을 떴다. 만소. 열은 넘겠소. 이무백이 묵천의 어깨를 흔들었다. 묵천이 눈을 떴다.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이내 기운이 흘렀다. 그 기운으로 아래를 살폈다. 느껴졌다. 12명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다. 혈인맹의 기운이었다. 흩어진 기운이었다.
혈천마의 체계적인 기운이 아니었다. 혈인맹 본진을 이탈한 무리의 기운이었다. 혈인맹입니다. 하지만 본진 소속이 아닙니다. 이탈한 자들이요? 혈천마가 수련을 멈추자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틈에 나온 무리일 것입니다. 해명이 깨어났다. 명하도 눈을 떴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오? 명하가 물었다. 혈인맹 이탈 무리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묵천이 일어섰다. 내려가 봐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해명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인맹이 이탈해서 움직인다면 그 목표가 무고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인맹을 이탈한 무리가 강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이 빠르게 움직였다. 산길을 내려가며 안개 속에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길이 넓어지는 구간이었다. 작은 길 옆에 수레 2대가 멈춰 있었다. 행상인의 수레였다. 수레 앞에 상인 3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주변을 12명의 무장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혈인맹의 하위 무사들이었다. 5호법급이 아니었다. 일반 무사들이었다. 하지만 12이 셋을 에워싼 것이었다. 한 명이 상인에게 검을 들이대고 있었다. 가진 것 전부 내놓으면 살려준다. 상인이 손을 들었다.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빨리. 묵천이 안개 속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걸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5이 안개를 헤치고 나타났다. 혈인맹 무사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묵천이 파천검을 뽑지 않은 채로 말했다.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12명이 묵천을 보았다. 5명을 보았다. 그리고 서로를 보았다. 한 명이 웃었다. 5이 12한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인가? 재수는 당신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무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12명이 이무백을 보았다. 이무백의 눈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흰자의 흐릿한 검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기에 마검이 허리에 있었다. 그것을 본 무사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저 눈이 마검을 든 자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무백이 마검에 손을 얹었다. 뽑지 않았다. 그냥 손을 얹었다. 그것만으로도 마검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안개와 섞이며 퍼졌다. 12명이 한 발 더 물러섰다. 물러나시오. 이무백이 말했다. 아니면 마검을 뽑겠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2명 중 제일 앞에 있던 자가 이를 악물었다. 뽑으면 뽑아봐라. 우리도 혈인맹 무사다. 그 자가 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머지도 따라왔다. 이무백이 마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옆으로 비켜서며 달려오는 자의 팔목을 잡았다. 방향을 꺾어 그 자를 옆에 다른 무사에게 밀었다. 2명이 엉켜 쓰러졌다. 이무백이 3번째 자의 검을 맨손으로 치며 빼앗았다. 그 검을 들고 달려오는 4번째 자를 막았다. 마검 없이 빼앗은 검 하나로 막는 이무백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뽑았다. 안개 속에서 은빛 검날이 빛났다. 이내 기운이 퍼졌다. 그 기운이 달려드는 무사들의 발을 잠깐 붙잡았다. 감각이 흐려지는 것이었다. 묵천이 그 틈에 2명의 검을 쳐냈다. 명하가 왼손 검을 뽑았다. 오른팔은 고정되어 있었다. 왼손뿐이었다. 하지만 명하의 검은 정확했다. 50년을 검과 함께 산 자였다. 왼손이어도 달랐다. 달려드는 2명을 막으며 한 명의 검을 떨어뜨렸다. 해명이 은침을 날렸다. 2명이 다리를 잡으며 쓰러졌다. 가영은 수레 옆에 있는 상인들을 뒤로 끌었다. 이쪽으로요? 빨리요? 상인들이 가영을 따라 수레 뒤로 이동했다. 쓰러진 무사가 상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영이 그 손을 발로 밟았다. 아야, 가만히 계세요. 가영이 말했다. 표정이 냉정했다. 싸움이 짧았다. 12명 중 6이 쓰러졌다. 나머지 6이 서로를 보았다. 또 도망쳐. 한 명이 외쳤다. 6이 산길 아래쪽으로 달아났다. 이무백이 뒤를 쫓지 않았다. 묵천도 쫓지 않았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묵천이 파천검을 검집에 넣었다. 쓰러진 6은 일어나지 않았다. 죽지는 않았다. 의식을 잃거나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무백이 빼앗은 검을 바닥에 놓았다. 상인들이 수레 뒤에서 나왔다. 3명이었다. 50대 남자와 30대 남자, 그리고 소년이었다.
부자와 아들인 것 같았다. 50대 남자가 묵천에게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계속 허리를 굽혔다. 30대 남자도 인사했다. 소년이 눈을 크게 뜨고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저분 눈이 왜 저래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30대 남자가 소년의 입을 막았다. 이무백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이 움찔했다. 이무백이 소년에게 말했다. 검은 눈이 이상하오? 아, 아니요. 이상하지 않소? 사실은 나도 이상하오. 소년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나도 가끔 무서소.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랑 같네요. 이무백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렇군. 이무백이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50대 남자가 다시 묵천에게 인사했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이라면 저희도 같은 방향입니다. 험한 길인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50대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영이 묵천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도사님, 우리가 호위대가 됐어요? 길이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문제 있습니까? 가영이 수레를 바라보았다. 수레에 짐이 가득했다. 천이었다. 비단처럼 보이는 것과 면포가 섞여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데 빠르게 갈 수 있겠어요? 상인이 수레를 끌고 이 산을 넘는 것을 택했다면 빠른 길보다 안전한 길을 아는 것입니다. 가영이 생각했다. 그건 맞네요. 50대 남자가 다가왔다. 이선이라고 합니다. 포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둘째 아들 이정이고 셋째 손자 이돌이입니다. 묵천입니다. 무림의 분들이시군요. 강호를 다닙니다. 이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를 가리켰다. 빠르진 않지만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 길을 10번은 넘게 다녔으니 산길이 계속됐다. 앞에 해명이, 그 다음에 묵천이, 수레가 그 뒤에, 가영과 이무백이 수레 옆에, 명하와 이선 부자가 뒤에서 따라갔다. 수레가 느렸다. 이선의 말처럼 안전한 길이었지만 그 대신 돌아가는 길이었다.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르지만 수레가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이 있었다. 이돌이라는 소년이 이무백의 옆에서 걸었다. 이무백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왜 옆에 있소? 무서워요. 뭐가요? 저쪽에 아까 그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무백이 뒤를 돌아보았다. 쓰러진 혈인맹 무사들이 아직 거기 있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죽지 않았소? 알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이무백이 걸음을 계속했다. 그렇소? 무서운 것이 맞소? 소년이 이무백 옆에 계속 붙어서 걸었다. 한참 후에 소년이 말했다. 저 아저씨는 왜 강호를 다녀요? 왜 다니는 것 같소? 나쁜 사람 잡으려고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오. 그럼요. 이무백이 생각했다. 아우 때문에 시작했소. 아우요? 이제는 없는 아우요. 소년이 조용해졌다. 잠시 걸으며 생각했다. 저도 형이 있어요. 그렇소? 형은 아직 있어요. 집에 있어요. 형이 아프거든요. 이무백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어디가 아프오? 다리요? 태어날 때부터요. 잘 걷지 못해요. 그렇군. 그래서 아버지가 형 대신 저를 데려왔어요. 형은 집에서 어머니랑 있어요. 소년이 말하면서 수레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비단을 팔면 형 치료를 할 수 있대요. 좋은 의원이 있다고 해서요. 이무백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산을 넘는 것이요? 네. 이무백이 수레를 바라보았다. 천이 가득 실린 수레였다. 그 안에 소년의 형이 있었다. 아니, 형을 위한 것이 있었다. 형 이름이 무엇이요? 이명이요. 이명. 이무백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소년이 이무백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아우 이름은요? 이무백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무경이요. 이무경 아저씨. 그렇소. 이무경 아저씨도 이명 형이랑 비슷했어요? 비슷하지 않소. 이무경은 건강했소. 농사를 지었소. 아주 잘 먹었소. 그럼 달랐네요. 달랐소. 하지만
이무백이 생각했다. 당신이 형 이명을 위해 이 산을 넘는 것처럼 나도 이무경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소. 그 마음은 비슷하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나으면 좋겠어요. 나을 것이요. 확실해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확실하진 않소. 하지만 이 산을 넘겠다고 나선 당신 아버지를 보면 이명이 나을 확률이 높아졌소. 소년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좋은 말인 것은 알았다. 감사해요, 아저씨. 이무백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잠시 후 이무백이 가영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까 석실에서 혼자 통풍구를 기어 들어간 것 기억하오? 기억해요. 왜요? 그때 무서웠소? 엄청요? 기어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소? 가영이 기억을 더듬었다. 빗장이 있는 동쪽 벽까지 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은 없었소? 중간에 막히면 어떡하나 했어요. 통풍구가 좁았거든요. 엎드려서 팔꿈치로 기어야 했어요. 막히면요? 막히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나쁘지 않소. 그것이 용기의 정체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들어가는 것.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선배님은 마검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이무경이 짜게 만든 음식을 다시 먹고 싶었소. 가영이 멈추었다. 그게요? 그게 전부였소. 마검을 들고 혈인맹과 싸우겠다. 강호를 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소. 그냥 이무경이 짜게 만든 것을 다시 먹고 싶었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소리 없이 웃었다. 왜 웃소? 아니요. 좋아서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좋다니? 그런 것이 용기의 정체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짜게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서 마검을 든 것. 그게 더 진짜 같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앞을 향했다. 당신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하오? 감사해요. 칭찬이 아니오. 그렇게 들렸어요.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걸었다. 가영이 웃으며 따라 걸었다. 점심에 잠깐 멈추었다. 평평한 바위 위에서 쉬었다. 이선이 보따리에서 음식을 꺼냈다. 떡이었다. 굳은 떡이었다. 하지만 이선이 미안한 표정으로 내밀었다. 보잘것없지만 감사합니다. 묵천이 받았다. 5과 이선 일행이 나눠 먹었다. 굳은 떡이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았으니 배가 고팠다. 굳은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정이 명화의 팔을 보았다. 부러지신 겁니까? 그렇소. 어쩌다? 싸우다. 이정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약병이었다. 길에서 혹시 몰라 가지고 다닙니다. 부상에 바르는 약입니다. 명화가 약병을 받았다. 고맙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충분합니다. 명화가 약병 뚜껑을 열었다.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에게 건넸다. 해명이 명화의 부목 틈새에 약을 발랐다. 가영이 이돌 옆에 앉았다.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저는 17이에요. 누나다. 그렇네요. 가영이 웃었다. 이돌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누나는 왜 강호를 다녀요? 저요? 저는 그냥요. 그냥이요?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이돌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데를 오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가영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냥 묵천 도사님 뒤에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혈인맹석실에서 빗장을 열고 있더라고요. 이돌이 눈을 크게 떴다. 혈인맹이요? 알아요? 이야기로만요. 무서운 곳이라고. 무서웠어요. 가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엄청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돌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무서운데 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가영이 생각했다. 하는 동안은 모르겠고 끝나고 나면 손이 떨려요. 이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늘 그랬어요. 저 아저씨들이 왔을 때 무서웠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 손이 떨렸어요. 그거예요. 가영이 말했다. 그게 용기예요. 이돌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묵천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선이 묵천의 옆에 앉아 있었다. 저 아이가. 이선이 낮게 말했다. 강호를 다니는 분들에게 말을 걸다니. 좋은 아이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형 치료를 위해 나선 길이라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 잘 됐습니다. 이선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잘 됐다고요? 이돌이라는 아이가 오늘 무서운 것을 겪고 손이 떨렸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남을 것입니다. 이선이 이돌을 바라보았다. 부모는 아이가 안전하길 바라지요. 하지만 이돌이 형을 위해 이 길을 나선 것이 이미 아이에게 무언가를 준 것입니다. 이선이 오래 이돌을 바라보았다. 그런가요? 예.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하가 걸으면서 해명에게 말했다. 해명? 예. 아까 그 혈인맹 무사들 말이요. 예. 5호법도 아니고 그 아래 일반 무사들이었소. 혈천마가 수련을 멈추자 방향을 잃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런 자들이 더 나올 것이요.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혈인맹은 교주의 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 힘이 흔들리면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5호법 중 살아있는 자들이 각자 세력을 만들 것입니다. 암화가 문제오. 명하가 말했다. 암화는 3호법이요. 그 위에 1호법이 있소. 1호법이 혈인맹 내부를 잡으려 할 것이요. 1호법 현봉. 해명이 낮게 말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설현화 시절의 이름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혈인맹 내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하오. 명하가 말했다. 이번 싸움에서 1호법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소. 혈천마가 수련을 완성하는 것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혈천마가 수련을 포기한 것을 알면 1호법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소.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걸었다. 명하가 말했다. 오른팔이 두 주면 쓸 수 있다고 했소. 예. 두 주가 넉넉하겠소? 해명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모릅니다. 하지만 왼손을 더 단련하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명하가 앞을 바라보며 걸었다. 뒤에서 수레 소리가 들렸다. 이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무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명하가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강호는 복잡했다. 혈인맹이 흔들리면 그 빈자리를 다른 세력이 채울 것이었다. 그 세력이 혈인맹보다 나을 수도 있었다. 나쁠 수도 있었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길에서는 수레 소리와 아이 목소리와 낮은 이무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지금의 강호였다. 오후의 산을 넘었다. 고개 정상에 섰을 때 안개가 걷혔다. 아래가 보였다. 넓은 평지가 펼쳐졌다. 논밭이 보였다. 마을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선이 고개를 내려다보며 숨을 내쉬었다. 넘었군요. 이정이 수레를 잡으며 말했다. 이제 내리막입니다. 이돌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기 마을에 의원이 있어요. 그렇다. 이선이 이돌의 머리를 쓸었다. 형한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자. 이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이 고개 정상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선 일행은 이미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였다. 묵천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진동했다. 지검도 등에서 진동했다. 두 거미 같은 기운을 내보냈다. 조용하고 느린 기운이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향한 기운이었다. 논밭, 연기, 마을, 사람들. 이무백이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무경이 저런 곳에서 살았소?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 형 이름이 이명이요? 들었습니다. 이무경하고 이명이 다른 것은 하나뿐이요. 이무경은 건강했소. 그것 하나만 달랐소. 나머지는 같소. 묵천이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 하나 때문에. 그렇소. 그 하나 때문에 이무경은 죽었고 이명은 살았소. 강호가 그렇소. 한 가지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오. 강호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이무백이 생각했다. 그 한 가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요. 이무경이 죽지 않아도 되는 강호. 이명이 태어나도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강호. 묵천이 파천검을 들었다.
혈천마가 원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요. 그렇습니다. 이무백이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찾겠다고 혈천마에게 말했소? 예. 찾을 수 있겠소? 묵천이 잠시 생각했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말했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도사님. 예. 파천검이 당신을 선택한 것이 이해가 되오.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의로운 자란 이기는 자가 아니오. 이길 수 있는지 모르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가는 자요. 묵천이 이무백의 말을 들으며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선 일행이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었다. 수레가 흔들리며 천천히 내려갔다. 이돌이 옆에서 달리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이정이 손을 내밀었다. 이돌이 그 손을 잡았다. 가영이 그것을 보고 웃었다. 명화가 왼손으로 검을 만지며 아래를 바라보았다. 해명이 고개 정상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설현화가 아니었다. 해명이었다. 그 이름이 지금 그에게 맞는 이름이었다. 내려갑시다. 묵천이 말했다. 다섯이 내리막을 내려갔다. 술의 뒤를 따라가며 이돌이 또 미끄러지려 할 때 이무백이 손을 내밀었다. 이돌이 그 손을 잡았다. 이무백의 손은 마검을 들어온 손이었다. 거칠고 강한 손이었다. 이돌이 그 손을 잡고 내리막을 내려갔다. 마검이 이무백의 허리에서 진동했다. 전과 달랐다. 어두운 진동이 아니었다. 그냥 진동이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느꼈다. 마검도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연기 냄새가 났다. 밥 짓는 냄새였다.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강호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냥 사는 소리였다. 이무경이 살았던 곳에서 나던 소리였다. 혈운이 웃던 곳에서 나던 소리였다. 묵천이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파천검과 지검이 함께 진동했다. 말하는 것 같았다. 이곳이다. 지키려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마을 입구에 닿았다. 이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주막이 있습니다. 묵천이 다른 4명을 바라보았다. 명화가 왼손을 들었다. 팔이 아프오. 쉬겠소?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이 양낭을 흔들었다. 약이 거의 없었다. 보충이 필요했다. 이무백이 이돌의 손을 놓았다. 이돌이 올려다보았다. 이명이 나으면 알려주오. 어떻게요? 그건 모르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하지만 나으면 어딘가 알려지겠지. 이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줄게요. 묵천이 이선에게 말했다. 하룻밤 쉬겠습니다. 일행이 마을로 들어갔다. 이선이 앞장서고 다섯이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행을 바라보았다. 검을 든 자들이었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묵천이 마을 안을 걸으며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조용한 진동이었다. 아까보다 더 조용했다. 싸움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냥 있는 기운이었다. 묵천이 그 진동을 느끼며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몰랐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혈인맥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마검이 언제 다시 이무백을 흔들지 몰랐다. 지검이 언제 다시 기운을 깨울지 몰랐다. 몰랐다. 하지만 걷고 있었다. 다섯이 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지금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번 화를 마치며 13화는 칼보다 말이 더 날카로웠던 화였다. 혈천마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만든 것. 이무백이 마검을 이긴 것이 힘이 아니라 이무경의 웃는 얼굴이었다는 것이 이번 화의 핵심이었다. 강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이 소설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난 회차였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강호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이돌이라는 소년과 이무경의 이름이 겹치는 장면에서 이 모든 싸움이 결국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 전달되었다.